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인지도 많이 오르는데 이준석 버스를 많이 타고 왔어요. 그렇죠. 아, 그냥 편하게 이준석 따라갈까? 그냥 2인자의 삶에 만족하고 그냥 안주할까? 그거 할 거였으면 내가 왜 이거를 해? 느끼기에 판단하시기에 이준석 신당은 창당이 될까요?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순간부터 안 하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 여야의 이 균열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10% 20% 이상 되는 국민들의 열망이 왔는데 거기서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요. 떠밀려서라도 저는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 매우 현재로서는 높다. 뭐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면 12월 27일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매일매일 입으로 거의 그 다리에 폭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막 계속 막 폭파되는 것 같아. 뭐 이미 약간 어느 정도 건너와 있고 돌아갈 다리가 막 불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뭐랄까 나무로 된 거 약간 몇 조각 뗏목 같이 그냥 조각조각 물에 떠 있고 돌아오려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타고라도 올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돌아올 다리가 거의 스스로 폭파하고 있다. 예.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예. 같이 가는 거겠죠?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어. 그냥 한 배를 무조건 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면 지금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올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저 높게 평가하지만 뭐 네네. YSDJ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YSDJ였으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 그렇죠. 이름을 뭘로 만들든 그거는 YS 당이고 DJ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향성이니 뭐 누가 같이 하니 뭐 이념적 스펙트럼이니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곧 당이다가 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실제 그리는 당의 방향성이나 뭐 누가 같이 하는지 이념적 스펙트럼 어떻게 가는지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을 뭘로 정의하고 어떻게 표를 얻을 건지 라는 이 어떤 완결된 청사진이 나와야 저도 그러면 여기에 동참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코어 지지층에서는 그분들 저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당연히 협력 관계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제일 가까이서 보는 천하람마저도 그렇지. 왜 천하람한테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면 나도 무조건 갑니다 왜 이런 걸 안 하냐. 힘을 실어주길 그렇죠. 바라지.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옛날 정치라고 생각해요.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다만 저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저는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방향 설정이나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저는 뭐 되게 좋은 위치에 있다. 큰 사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늘 상의하고 그러나요? 뭐 늘은 아니라도 제가 주로 순천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겠구나. 중요한 결정할 때는 또 띄엄띄엄 상의하니까. 아니 일각에서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신당을 차린다 네. 이준석이. 그럼 천하람이 당에서 그 체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유혹이 실제로 엄청 많이 오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예, 아니라. 예.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이준석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제일 편한 게 천하용인부터 떨어뜨리면 된다. 그리고 천하용인 중에서도 천하람만 데리고 오면 약간 그렇게 하기 좋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도 못 믿는.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저한테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공학이라는 게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제 스스로 봤을 때 안 좋은 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뭐 국민의힘에서 좋은 자리를 막 주고 뭐하고 하면 설령 그냥 제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국민의힘에 있는 게 더 의미 있다라고 판단해서 여기 있어도 팔려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야, 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셈법이 되게 어렵구나. 맞아요. 그리고 아마 적절한 시기에 이제 또 흘리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천하람한테 1원까지 제안했는데 참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들 전략 전술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이제 빠니보틀과 각튜브 같은 건데 그 이준석 버스를 태워줬죠. 왜냐하면 제가 인지도 많이 오르는데 이준석 버스를 많이 타고 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제가 짧은 시간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인지도나 팬덤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은 요새 신당 논의도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냥 편하게 이준석 따라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안 따라가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 그냥 그러니까 약간의 네.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여쭤보는 그러니까 무슨 거예요. 얘기냐면 그냥 2인자의 삶에 만족하고 그냥 안주할까? 네, 그냥 내 정치 인생을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에 바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편한 길이니까. 편한 길이니까. 또 워낙 또 지금은 힘들지만 또 잘하고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고. 네.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고 제 스스로의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할 거였으면 내가 왜 이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왜 순천까지 와가지고 나름대로 정치에 획을 그으려고 왜? 그럼 차라리 그 전에 줄 섰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빠니보틀과 곽튜브의 예를 좋아하는 게 결론적으로 곽튜브가 요새 더 잘 나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서로 협력할 때 협력하고 또 각자 컨텐츠를 만들 때는 만들면서 둘 다 잘 되는 모델이면 좋겠다. 저는 딱 그런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부분은 천하람은 이준석의 졸개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체급을 조금 더 높이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요약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덕을 본 것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어찌 보면 천하용인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했던 윈윈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앞으로 뭐 그러면 뭐 협력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뭐 저는 건전한 협력과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치고는 참 뚝심이 있어 보여요. 그때. 이게 다 체형의 문제가 그러니까 일단 그게 좀 컸던 것 같아. 그 최재형 후보 진영에 있을 때 그 많이 떠날 때 끝까지 지켰죠 아마. 네.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았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캠프를 폭파하신 이후에는 저도 캠프에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캠프를 폭파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제 최재형 후보께서 저는 폭파했어도 다시 좀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캠프를 폭파했는데 그래도 그 최재형 캠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잘 보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데 그렇죠. 제가 다시 들어가서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외곽에서 로열티를 지키면서 그냥 있겠다는 거였고 그때 제 운명이 좀 바뀔 만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나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도 많이 땡기려고 하셨었어요. 여기 이제 이삭 죽기식으로 여기 폭파했으니까 여기 이삭 주워가지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한 번의 선거에서 여러 후보한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무리 폭파라는 선언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진 않더라도 그냥 약간 로열티는 지키고 있겠다. 그냥 그런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과 좀 거리가 멀어졌죠. 아니야 그래도 네, 뭐 천하람에 대해서는 괜찮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아니 그렇죠. 기획사를 쉽게 옮기지 않는 그런 느낌인 맞아. 그래 그렇죠. 맞아. 아주 드디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럼요. 근데 원래 비유를 잘 들잖아. 좋아. 자 그래 말 그대로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정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철학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잘 꼬시는 사람? 이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 진짜. 아니 또 뭐 비유를 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치인은 저는 한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 편인 사람들을 더 달아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한테 동의 안 하는 사람을 잘 꼬시는 사람이 그 뜻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 정치에 보면 지금 주류 정치인들은 대체로 전자에 가까워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쪽 방향을 가고. 왜냐하면은 우리 주류 지지층한테 지지받아야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전당대회에서 뭐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하는 집토끼 집토끼론이죠. 잡기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길을 가기 위해 우리 진영 사람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설득을 하든 아니면 지금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내든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깡고 말해서 제가 지금 비주류의 길을 가서 그렇지 저도 가서 뭐 막 그냥 우리 지지층이 듣기 좋을 만한 얘기 막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욕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쉬운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게 맛이잖아요. 네, 네. 예, 저는 정치라는 게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사회에 양쪽에 갈라져 있는 거를 조금 요렇게 하면서 이제 조정해내는 게 정치지. 뭐 부흥회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그래서 설득력 있는 정치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순천 자랑 좀 해봐요 한번. 순천이 되게 좋은 게 먹거리 자꾸 살쪄가지고 먹거리가 자꾸 아니 관계없지 뭐. 근데 이 먹거리라는 게 순천의 특성이랑도 잘 접목이 되는 게 순천이 이 30분만 위로 올라가면 지리산이고 순천 자체에도 바다가 있기는 한데 또 30분만 밑으로 내려가면 여수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30분만 가면 경상도예요. 뭐 사천 진주도 진주는 한 45분, 사천은 한 30분. 그렇게. 네, 그리고 또 여기 약간 30분 정도 가면 뭐 이제 보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벌교 있는 요게 하나의 권역인데 그러니까 30분 안에 산, 논, 바다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수랑도 또 좀 달라요. 30분 거리인데 여기는 산에서 나는 나물류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뭐 요리들도 되게 많아서 제가 자꾸 요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농사 노촌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배우기에는 진짜 베스트예요. 네. 예전부터 교통의 중심지여가지고 뭐 당연히 자연 환경 너무 좋지만 송광사, 서남사 같은 어떤 문화유산들도 굉장히 좋고 뭐 순천만 뭐 갈대습지 이런 것도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다음에 교통의 여지에서 나오는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안 쫓겨나고 지금까지 실제로 살기가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막 순천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막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광주 쪽에서도 은퇴하시면 많이 오시고 네, 되게 살기 좋은 도시고 정치적으로 보면 전남에서 가장 큰 도시라서 도시적인 면도 갖고 있으면서 이 농사노촌의 이 정서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순천 갈지 말지 고민할 때 이정혜 대표가 너가 순천에서 정치를 배우면 전국 어디 가서도 정치할 수 있다라고 저를 꼬셨었는데 이렇게까지 힘줄 줄 몰랐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본. 아니 그 동네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야 나는 네가 좋은데 나는 천하람이 좋은데 니네 당이 싫어. 한 1557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설득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 설득 잘하는 정치인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당을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거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럼 사람들이 놀리죠. 야, 니 뭐 당대표 나갔더니 3등밖에 못 하던데? 팩트 폭행을 왜 하시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세일즈하는 포인트는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뭐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쪽 관점에도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있는 거지만 제가 그러면 순천에서 왜 배척을 안 당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냐면은 저는 그 유권자들이 냄새를 잘 맡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하는 거는 다 틀렸어. 여기는 뭐 종북 빨갱이야. 아니면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쪽이 옳은지 뭐 그때 판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할 때는 민주당 뽑으셔도 되고 국민의힘이 잘하게끔 만들어서 지지하실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제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는 최소한 젊은 세대의 역동성에 있어가지고는 민주당이랑 비교가 안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전부 우리 쪽에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기는 거는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저를 포함한 젊은 정치인들이 할 거다. 네, 그거를 보고 좀 지지해 주십사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천하람 하면은 사실 천하용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당 대표 선거에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김기현 대표께 그 뭐 조언 혹은 충원 뭐 드릴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나. 저는 뭐 탓하고 싶거나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나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담도 본인이 많이 안으셔야 되니까 요새는
뭐 이런 말 하면 너무 약 올리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뭐 험한 얘기를 덧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아, 네. 예, 예. 그럼 실제 되게 좋은 분이거든요. 네, 뭐 그게 저는 되게 아쉬워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역량을 좀 더 잘 보여주실 수 있는 타이밍에 어찌 보면 본인의 역량으로 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 얘기하면 야 너도 이준석 버스 타가지고 전당대회 쉽게 치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자면은 네. 제가 아까 이제 제 와이프가 되게 정상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권력에 미친 사람이 실제 아닌 게 제가 당대표 나가겠다고 했을 때도 엄청 뭐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당대표냐. 근데 막 이런저런 거 뭐 돈도 들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뼈 때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 와이프가 제가 막 뭐라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정치인이 한번 출마에 꽂혀 있으면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 와이프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네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이끌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되진 않을 건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안 될 거라는 거 알지만 된다면 정말 세상에 갑자기 뭐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된다면 그렇게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구르고 어쨌든 최고위원을 여러 번 하고 뭐 한 이준석도 당을 사실상 장악하기 힘든 게 현실 정치인데 너가 되면 당대표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거냐. 그럴 만한 당 장악력이나 아니면 당을 이끌 만한 노하우나 컨텐츠나 준비가 됐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한 거는 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그때 나도 자생력과 컨텐츠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김기현 대표도 어찌 보면 비슷한 거죠. 본인이 본인 타이밍에 본인이 준비하신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봤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당대표 임기가 됐을 텐데 이제 깔아준 길에 이렇게 오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줄어드는 거죠. 네. 일단 재수 씨가 상당히 현명한데 아니야. 진짜 기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기도 하네. 아니 근데 이거는 무의미한 판단, 이 무의미한 평가인 게 진짜 현명했으면 정치한다는 사람이랑 왜 결혼해요? 헛똑똑이지 헛똑똑이. 아니 결혼한다면 정치를 한 거니까.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정치한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럼 내친 김에 대통령께도 조언 혹은 충원 뭐 있을까요? 내려놓음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내 뜻대로 내 뜻 같지가 않다. 뭐 1년 반 대통령 하셨지만 내가 그러면 뭘 했냐 하실 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많이 한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 국민들이 어떨 때 감동을 받냐면은 내가 하기 싫지만 국민들이 원하시니까 한다라는 내려놓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 얼마나 꼴 보기 싫으시겠습니까? 다 지 잘났다고 막 아마 대통령께서 할 수 있으면 계속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네가 대통령 한번 해봐 임마. 네가 그게 쉬운 줄 아냐? 막 온갖 데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짜증날 거예요. 예. 근데 그 짜증나는 거를 참고 어찌 보면 내가 싫은 사람들이랑도 같이 할 때 감동이 나오는 거거든. 네. 그리고 정책적인 것도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방향이랑 국민들이 원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조금 그러면 내가 요거는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양보하겠다. 그런 내려놓음에서 약간의 감동이 오는 거고 여기서 대통령이 가진 그 아이덴티티가 계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하자면 요거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내려놓으면 안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민주당보다 우리 편을 더 때려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 때려잡는다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당대표 선거 못 나가게 막 주장치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께 감동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더 엄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민주당 인사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동일한 잣대를 우리 진영의 사람들, 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뭐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의 시대 정신이었고 기대했던 거였지라고 네. 금방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자 이제 순발력 테스트 같은 어, 건데 네네네.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예. 5글자로 뭐 시간은 충분히 들 테니까 5글자로 그 사람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준석. 난 놈은 난 놈. 아 그래 바로 나오는구나. 네. 그래 어떤 면이 난 놈이에요? 약간 음. 도박충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니 뭐 도박을 한다는 게 아유 그러니까 딱 느낌이 왔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죠. 난 놈이라는 게 제 정치 커리어의 꽤 상당 부분을 이준석 대표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원외 정치인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는 장르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대부분의 네. 국가에서 없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원내 정치인들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게 그렇죠, 정치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원외 정치인으로 이렇게 설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한 10년 동안 원외 정치인으로 그 장르를 개척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다.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 어.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치를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좀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전국 단위에서 어쨌든 한 15% 이상의 지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마다 약간 이런 건 있지만 편하게 비례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한 15%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뭐 그게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이 네. 본인이 비례 2번이나 4번이나 받아서 나 쉽게 국회의원 될래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난 놈은 난 놈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편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참 대단하다. 그러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도 되게 높아져가지고 예, 이 뭐랄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치가 이렇게 막 가고 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저도 요새는 제가 막 대구 출마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음. 그거 약간 좀 하이리스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이리스크긴 한데 이 순천 출마 이거만큼의 하이리스크는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순천이다. 여기서 내가 접으면 안 되지 하면서. 예. 하여간 어찌 됐든 하여간 나는 순천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진짜 그렇게 신뢰도가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선배형. 이유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는 대통령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했지만 제가 대통령께서 결혼하시던 날 서초동에서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서초동에 막 난리가 났어요. 교통이. 그래서 저 친구랑 야 주말에 서초동에 이게 뭔 난리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윤석열 검사가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2천만 원밖에 재산을 못 모으실 정도로 후배들을 아주 잘 챙기셨기 때문에 하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성렬이 결혼한다 나 드디어 해가지고 온 전국 각지에 뭐 검사들 변호사들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 네. 서초동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는데 네. 검찰청에서 결혼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은 약간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도 보면 본인이 원래 친했던 믿고 지내는 뭐 한동훈 장관을 필두로 하는 이제 후배들도 있을 거고 대선 경선 때 도와줬던 그룹들도 있을 건데 네. 인간적으로 친하고 막 정말 의리 있고 이건 좋을 수 있죠. 좋은 선배형이면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배형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일화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막 갑자기 전화 와서 힘들 때 막 술 사주고 막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저도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좋은 선배형으로서는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좋은 대통령으로 어떻게 옮겨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조금 고민이 길더니 좋은 대답을 네, 해주시네요. 아니 뭐 대통령님 뭐 저 같이 밥 사주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5글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김기현 대표 네. 착한 급발진. 아, 착하신데 급발진을 하세요. 이뇨한 위원장. 찐 순천 촌놈? 아, 네. 네, 그것도 뭐 부연 설명 필요 없죠. 그렇죠. 네. 나 천하람. 저요. 특급 준주연? 주연을 꿈꾸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그죠. 주연 배우 펑크만 나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뭐 아 예. 오늘 너무 좋은데. 역대급인데 우리 오늘 녹화. 네. 어디 한번 삐끗만 해봐라 이제 약간. 말도 그렇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런 거구나. 우리가 방송에서 볼 때 이렇게 막 하이텐션으로 안 하잖아. 안 하죠. 이거 뭐 그치. 시사 방송 나와가지고 아, 이러면 그러니까. 뭐 바로 잘리죠. 그렇지, 그렇지. 예. 원래 자. 작가님이랑 하던 거에서는 좀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 네. 나 같은 놈이 없었구나. 자 이번에는요. 네. 그 질문지가 5개가 있어. 오, 근데 이 뽑으면 중에 됩니까? 뽑아가지고 넘버를 읽어주면 우리가 그 넘버에 맞게. 그맨 위에 꼭. 네. 아 이거 어차피 안 보이겠구나. 2번입니다. 2번. 2번. 예. 자 내가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 네. 솔직하게 이준석보다 표를 더 얻을 자신이 있다. 있다. 와 이유는? 일단 이미지 자체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준석보다는 욕을 덜 먹을 것 같은 이미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도 고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방향성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 전통적 지지층이 느끼기에 너네가 틀렸어라고 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오라랑 너네가 틀렸어라 이게 뭐 약간 그렇죠. 이게 뭐 똑같지만 그래 뉘앙스의 차이는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워낙 똑똑하고 자기 확신이 있고 말에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단점은 그거에 거의 반대예요. 저는 부드러운 대신에 말에 임팩트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기사에서 헤드라인 따기에 이준석 대표의 워딩이 훨씬 선명하고 찬성 반대 여론이 훨씬 더 잘 들끓어요. 맞아. 근데 저는 되게 좀 더 온건하고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명확한 거고, 근데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개척자로는 이준석 대표가 더 나아요. 네.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네. 뭐 감히도 아니지 뭐 한 살년인데 뭐 평가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아무튼 더 나은 점이 많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진짜 시대 정신을 타고 막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이준석이야라고 하면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타이트하게 펼쳐지고 대구 경북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까지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호감도는 상대적으로 제가 더 낮아요. 근데 근데 인지도가 그쪽이 워낙 높아가지고 인지도가 깡패라서 그냥 제 희망사항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잘했어. 아니, 제가 그렇게 예상한다는데 뭐 본인 의견인데 그러니까요. 뭐. 하나 또 뽑아주세요. 네. 5번입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 네. 순천에 사무실을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진도 걸 수 있을까요? 저는 걸자고 했죠. 저는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가장 많은 악플이 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당선되면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도 걸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쳤냐 그랬어요. 저희 진영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진영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여당일 때 요새도 보면 민주당에서 막 자꾸 탄핵 얘기 막 꺼내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아무리 안 뽑았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존중심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가 우리 진영의 대통령한테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존경심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그럼 우리는 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회에 국민의힘 대회의실 가보면 국민의힘 진영 대통령 사진만 붙어 있고 민주당 대회의실 가보면 민주당 소속 대통령 사진만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통합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어찌됐든 대선 후보까지는 진영의 대표지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다라고 그렇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말은 쉽지 상대 진영에서 당선된 대통령들도 우리는 그럼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그 뒷부분이 많이 생략돼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건다면 민주당에다가도 박정희 대통령 사진 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나눠져가지고 싸우기만 할 거냐. 산업화도 됐고 민주화도 됐고 했으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거지.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게 제스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거 덕분에 뭐
어차피 당선되기 어려운 선거에서 표가 더 떨어졌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니면 아예 사진 다 내리든가 그냥. 아니 저 사진 거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뭐 왜 사진이 붙어 있어? 그냥 뭐 다 내리든가 그러면. 그렇지, 아예. 대통령 사진 뭐 다 내려도 되잖아요. 그게 깔끔하고 좋네. 예. 아 그럼 뭐 굳이 내가 DJ 동물 안 걸어도 되죠, 뭐 사실은. 그렇지. 그건 나도 부담이야 그거는. 네. 나 이거 원래 한 2개 정도만 하고 마는데 예. 지금 너무 재밌어서 하나는 예. 그 MC 권한으로 물어보겠어요. 네. 예. 밸런스 게임 아시죠? 아 좋죠. 예. 예. 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 내년에. 음. 근데 당은 실패를 해. 음. 그리고 나는 그 입성을 실패하는데 당은 성공을 해. 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따로 녹화하고 싶지만 비공식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럼. 아니 근데 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싸가지 없다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당선되고 당이 좀 안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송 나가면 또 이기적인 저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하실지 아니,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게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있어. 됐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신 분이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팀의 원내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선거 한 번의 성패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한 얘기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령 전체적으로 우리 우세 지역에서 좀 지고 뭐하고 하더라도 순천에서 의석을 확보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저 과대평가 하나 뭐 네, 순천의 의미 하나인데 생각해보니까 순천 의미만 얘기하는 게 좋을 뻔했네. 자, 우리 공식 질문인데요. 네.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 모든 권한을 하람님한테 주는 거야. 네. 300명 중에 3명을 딱 뽑을 수 있어. 오. 누구 뽑을 거예요? 본인 포함해도 돼요. 저는 저랑 음.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 네. 김진표 의장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의리로 허은하 의원? 그리고 이유를 안 물어봐도 다 심플한데. 네. 의리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인간 천하람의 꿈이 있고 정치인 천하람의 꿈이 있어요. 첫 번째. 네. 인간 천하람의 꿈은 뭐예요? 저는 저희 아들이 내지는 저희 손자가 제가 죽고 나서 제가 나온 유튜브를 봤을 때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멋있는데?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빠가 했던 말대로 이루어졌구나. 아니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아빠의 생각은 그렇죠. 이랬구나. 네. 그리고 이게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좀 흐뭇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들이나 손자가 봤을 때 특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흐뭇해했으면 나도 좋겠다. 그렇죠. 그럼 내 후손들도 좋아할 거 아니야. 우리 서로 이기자고. 선배는 좋은 컨텐츠를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거가 제 그냥 인간으로서의 목표고. 그럼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뭐예요?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방의 어려움을 제대로 의제화하고 해결해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요새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오늘 어땠습니까? 저희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보면 좀 딱딱하고 항상 토론하고 이런 거 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새로운 모습 보고. 그쵸? 오늘 어땠어? 일단 오늘 임하면서 개그 콘서트 시즌 2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나 이런. 근데 원래 성격이 이래요? 원래는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또 선배 컨텐츠에 나오니까 맨날 똑같은 이런 거보다 좀 그래도 오늘 너무 그래서 즐거웠고. 우린 역대급이었어 녹화. 그래요? 네. 아무튼 너무 근데 좀 걱정은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아요. 와이프 얘기 많이 했다고. 와이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포장해서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데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